자, 3절 건축서부터 합니다. 387페이지입니다. 1번 건축선의 개념 해가지고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즉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보고 우리가 건축선이라 합니다. 건축선을 설치한 이유는 건축물과 도로 사이에 일정 거리를 주면서 건축물에 의한 도로의 침식, 잠식이죠. 도로 잠식을 방지하고 도로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건축선을 주는데 넘겨놓고 설명이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선에서 이렇게 대지가 있다,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도로가 있고 옆에 이런 식으로 대지가 있다 그러면 이 대지에서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선, 옆에는 전부 다 대지입니다. 여기도 대지고 여기도 대지고 여기도 대지고 여기도 도로다 그러면 건축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지와 도로의 관계입니다. 대지와 도로 관계에서 이 대지에다 어디까지 건축할 수 있는가, 건축 한계선, 이 선을 보고 건축선 그럽니다. 아무리 건축을 많이 하더라도 이 선은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이 선을 보고 우리가 건축선 그럽니다. 원칙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그럼 이 선은 뭐냐? 대지와 대지, 대지와 대지, 대지와 대지 경계선이니까 이런 선을 보고 우리가 인접대지 경계선. 이 선은 건축선, 이 선은 인접대지 경계선이요. 그러니까 건축선은 원칙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이게 건축선입니다. 근데 왜 원칙 그런 말 하는가 하면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지금 도로가 있고 양측에 이러고 대지가 있다고 그럽시다. 도로가 있고 이렇게 양측에 대지가 있는데 이 도로 폭이 몇 미터가 돼야 되는가? 막힘이 없죠? 막힘이 없다 그러면 도로 폭은 기본적으로 4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도로 폭을 쟀더니 폭이 몇 미터냐? 폭이 만약에 12m다. 그러면 건축선이 당연히 여기죠. 이렇게 도로와 대지 경계선, 이 선이 건축선이 되는데 이게 12m가 아니고 폭을 봤더니 폭이 그냥 2m다. 12m가 아니고 그냥 도로 폭이 2m다. 이랬을 때는 몇 m가 돼야 되는데 4m 돼야 되는데 2m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는 4m를 만듭니다. 4m를 만들기 위해서 중심선에서 공평해야 중심에서 양쪽으로 똑같이 물러나야 돼요. 중심선에서 4m를 만듭니다. 양쪽으로 똑같이 2분의 1만큼 물러나자. 그럼 결론 뭡니까? 2m 물러나죠. 그러니까 중심에서 똑같이 2m 물러나고 중심에서 똑같이 2분의 1, 2m 물러나고 그러니까 2m란 말 대신에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물러난 선, 이 선을 보고 우리가 건축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는 제외한다. 대지 면적에서는 제외한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게 가로 10m고 세로 10m다. 가로 10m고 세로 10m다. 이 토지 면적은 토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얼마냐 묻게 되면 토지 면적은 그냥 가로 10m, 세로 10m 해가지고 가로 세로 100입니다. 100제곱미터인데 대지 면적은 자 건축을 할 때 이 부분은 건축할 수가 없어요. 대지 면적에서 제외가 돼요. 얼마가 제외되는가? 총 여기서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기존에 얼마가 있었어요? 1m가 있었으니까 1m 들어왔죠? 그럼 결론적으로 얼마 된다고 이게 9m죠. 9m 곱하기 10 그러니까 대지 면적 얼마입니까 하면 90제곱미터. 그러면 이 땅은 분명 토지 면적 얼마인데 100제곱미터 맞는데 대지 면적 얼마다? 90제곱미터.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런 땅 중개할 때 뭐라 하는가? 분명히 땅 면적은 얼마가 맞다? 100제곱미터가 맞는데 건축을 할 때는 얼마만 가지고 간다? 90제곱미터만 가지고 건축한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산 사람이 여기 있는 10제곱미터, 지금 10제곱미터 빠져나간데 10제곱미터는 누구 땅이냐 그러면 이것은 10제곱미터는 누구 겁니까? 물어보게 되면 이거는 누구 거예요? 물어보면 누구 겁니까? 이게 갑이다 그러면 당연히 갑의 땅이지. 10제곱미터는 갑의 땅인데 나중에 이 부분 뭐가 들어가요? 도로가 들어가요. 나중에 뭐 된다고요? 수용된다고 수용되기 전까지는 누구 거고? 갑의 땅이고 수용된다 그러면 당연히 보상금 받고 수용되니까 10에 대해서는 보상금 나올 것이다. 수용되기 전까지는 갑 땅이다. 그러니까 갑이 이거를 사면은 실제로 얼마 샀다고? 100을 샀다고 100 사는데
건축할 때는 대지는 아까 그때 대지는 뭐 한다고요? 건축하는 땅이니까 건축할 때는 얼마만 가지고 계산한다? 90만 가지고 계산한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소요 너비에 못 미친다. 소요 너비가 4m 돼야 되는데 4m가 안 되고 2m밖에 안 되면 이렇게 소요 너비에 못 미치면 중심에서 똑같이 공평하게 얼마요? 2분의 1씩 물러난다. 2분의 1 물러난 선, 이 선을 건축선을 하고 이 부분의 면적은 즉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기억해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가로가 10m고 세로가 10m다. 땅 면적 얼마냐? 땅 토지 면적 얼마냐? 100제곱미터입니다. 대지 면적 얼마냐? 당연히 100 그려야 되는데 자 이제 반대측이면 반대측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또는 경사지, 낭떠러지 또는 선로부지, 철길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도로폭이 몇 미터 나야 돼요? 4m가 나야 되는데 도로폭이 2m밖에 안 돼요. 4m를 만들어야 돼요. 중심 잡고 밀려가니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 후퇴가 안 돼요. 후퇴가 안 되니까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가 있는 쪽에서 소요 너비만큼 소요 너비는 몇 미터요? 4m. 소요 너비 4m. 그러니까 여기서 몇 미터? 4m 물러난 선, 이 선이 건축선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빠져요. 그럼 이제 얼마밖에 안 남았어요? 8 곱하기 10이다. 토지 면적은 불명 얼마인데? 100인데 대지 면적 얼마냐? 80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기 때문에 소요 너비에 이렇게 못 미치잖아요. 못 미치는 도로에서 건축선은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 하되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 반대측에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가 있으면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가 있는 쪽 경계선에서 얼마만큼 그러면 소요 너비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하고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지금 2번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서 건축선 설명했어요. 읽어보면 소요 너비에 미달 못 미친다죠.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 2분의 상당하는 수평거리 물러난 선을 건축선을 합니다. 2번 도로 반대측에 경사지 등이 있다. 도로 반대측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기타 이하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 그때는 경사지 등이 있는 쪽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상당한 수평거리 선 반대쪽 물러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 얘기고 3번 이제 건축선에 의한 건축자인데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건축선에 의한 건축자는 자 이렇게 지금 대지가 있고 우리가 측면에서 보기 이런 거 보이죠? 여기가 지금 이러고 도로입니다. 도로 이게 도로다. 도로 여기에 이러고 지금 도로가 있고 여기에 대지가 있고 대지가 있다. 건축선은 어디냐? 건축선은 정상적이면 이게 정상적이면 이 건축선이다. 무슨 얘기냐? 도로가 소요 너비 이상 되면 만약에 이게 10m 도로다 그러면 건축선은 당연히 이 선이 도로와 대지 경계선인 건축선입니다. 그러면 건축선에 의한 건축자는 이 대지에서 건축물 건축하든 담장 쌓든 이 선 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쭉에까지 이 선 넘지 마라. 이렇게는 건축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건축선에 의한 건축자냐? 건축물 건축하든 담장 쌓든 건축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얘기인데 단 지표 아래 땅속임 땅속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지하를 판 지하 판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지하 파가지고 기초 파가지고 먼저 기초 부분을 갖다가 다져놓고 그 다음에 그물을 하는데 기초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초가 그럼 넓어야지. 그러니까 기초 면적 이렇게 넓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쩐다고 건축선 넘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표 하에서는 넘어가도 괜찮고 지상에서는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요. 건축물을 건축하는 담장을 쌓든 건축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땅 속에서는 넘어가도 괜찮다는 얘기고 두 번째 이 도로면 높이 딱 재가지고 여기까지가 몇 메타냐? 높이 여기까지가 4.5m다. 4.5m.
그러면 쫙 해가지고 여기는 전부 다 4.5m 이하죠. 이쪽은 4.5m 초과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건축물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창문. 창문이 있으면 창문. 이렇게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이 건축선을 넘어가면 되냐 안 되냐? 건축선을 넘어가면 되냐 안 되냐? 4.5 이하 부분은 창문을 열더라도 건축선 넘지 마라. 얘는 좀 넘어가도 괜찮지만 얘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터널을 보든 육교를 보든 고가를 보든 전부 다 빨간색을 해가지고 차량통의 높이 이전 해가지고 4.5m, 4.5m. 4.5까지는 뭐가 다닙니까 하면 차가 다닙니다. 차가 다니고 이 선은 무슨 선이고? 건축선이고. 그러면 건축선이다. 그러면 이 밖에는 뭐가 다니고? 차가 다니고. 차가 다니는데 문 열게 되면 추돌이 위험이 있으니까 추돌. 4.5 이하는 차가 다니니까 추돌이 위험이 있으니까 창문을 열고 닫더라도 건축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은근히 시험에 잘 나와요.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지표 아래 부분을 넘어도 괜찮다. 두 번째, 도로면에서 높이 4.5 이하에 있는 부분은 창문을 열고 닫더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지만 그런 게 답이 잘 되고요. 5장 이제 구조, 재료, 설비 그런 사인데 구조, 재료, 설비 그 부분이 문제 나오면 사실 어려워요. 맞히기 힘들어요. 그런 부분은 포기할 건 포기하고 혹시 나중에 6월 달쯤에 가볍게 한번 좀 봐야 되고 그러면 390페이지 보게 되면 6장 지역지간의 건축물 해가지고 첫 번째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사인데 건폐율, 용적률 이거는 국토계획법 시간에 다 했는데요. 왜 건축법에 있냐 그러면 자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사인데 첫 번째 건폐율이 뭐고 용적률이 뭡니까? 개념입니다. 개념. 이 개념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건축법에 있는데 먼저 건폐율은 뭘 보고 건폐율 하냐면 대지 면적에서 이건 암기했죠?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건축 면적입니다. 율 그러니까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 그러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개념이 건축법에 있으면 두 번째, 그러면 2번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21 있고 건폐율의 기준입니다. 건폐율의 기준 그 말은 최대 한도입니다.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무슨 법에 있냐 그러면 국토계획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기준은 개념은 어디에 있고 건축법에 있고 최대 한도는 뭐에 대해서 21 용도 지역이죠. 21 용도 지역이 있으니까 땅 종류가 21이니까 21 용도 지역에 대해서 각각 건폐율 최대 한도가 얼마냐 이것은 국토계획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게요. 좀 이혼해 주세요. 이렇게 국토계획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건축법이 지금 하는 게 건축법입니까? 건축법이 강화를 할 수 있고 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이 강화하거나 완화하면 건축법 기준을 따르면 그럼 먼저 이제 건폐율 이런 얘기죠. 건폐율은 내가 지금 여기에 대지 가지고 있다. 대지 면적이 얼마냐? 100제곱미터다. 국가에서 규제를 안 하면 100제곱미터 다 지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건폐율을 얼마로 한다? 60 이하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무리 많이 짓더라도 얼마나? 60제곱미터 이하까지 준다. 이걸 보고 건폐율. 100에 대해서 100이라는 데에 있어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보고 건폐율 그래요.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인데 간혹가다 또 이런 거 물어봅니다. 하나의 대지가 있다.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하나의 대지가 있다. 면적 얼마냐? 100제곱미터. 근데 건축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에 A동 건물이 있다. 얼마냐? 30이다. 여기 B동 건물이 있다. 얼마냐? 40이다. 이러면은 건폐율이 A동 30, B동 40 이러고 얘기하냐? 아니면 건폐율을 40이라고 하냐? 이런 것도 물어보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인데
이렇게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건 두 개죠. 이때는 이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게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것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라는 것은 21개 용도 지역별로 21개 용도 지역별로 규정을 해 놓은 것이지 28가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규정한 거 아닙니다. 즉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디에다가 하나의 대지에다 건폐율이 얼마고 용적률이 얼마냐 이걸 규정하는 것이지 건물에다가 건폐율이 얼마냐 이거 규정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건축 면적의 합계란 합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 A동 건폐율 30%, B동 건폐율 40% 이러고 말하면 엉터리란 얘기입니다. 건폐율은 건축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대지에 줬으니까 이 대지의 건폐율 얼마? 70 이러고 말해야지. 뭐 A동 30, B동 30 이러고 말하면 안 돼요. 똑같은 얘기요. 하나의 대지의 건축물이 2동 이상 있다 그러면 그것은 2동 이상 있으니까 연면적의 합계입니다. 연면적의 합계.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런 얘기죠. 자, 이것도 처음에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대지 면적이 얼마냐?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국가에서 이 대지에다 건물 질 때 자기 마음대로 지어라. 5층, 10층, 네 마음대로 지어라. 그러면 마음대로 지면 옆에 대지하고 비교했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이 대지에다가 얼마 하냐? 자, 건폐율을 60만 하고 용적률을 300만 해라로 규정하면 이 대지에 일단 아무리 많이 지어도 일단 한 층의 바닥 면적은 60을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위에다 쌓는 건 얼마냐? 300은 간단하게 3배입니다. 3배. 100제곱미터의 3배니까 얼마까지 쌓을 수 있냐? 300제곱미터 쌓을 수 있다. 이거를 측면으로 보게 되면 자,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고 건폐율이 60%다 그러면 건폐율 60%면 100에서 자, 위에서 건폐율은 건축 면적이 위에서 딱 내려봐요. 위에서 내려볼 때 한 층은 아무리 커도 60을 넘어갈 수가 없다. 60제곱미터 넘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다가 위에다가 얼마 싸냐? 땅 면적의 3배 싸니까 여기 땅 면적의 3배다 그러면 이 땅에는 얼마까지 싸냐? 300까지 싼다 얘기거든요. 한 층이 60이면 이제 올라가 봐요. 또 60, 300 될 때까지 올리는 거예요. 60, 그리고 60, 그리고 60. 이렇게 하면 얼마까지 할 수 있는가? 5층까지.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60을 보고 뭐라 했다? 5층의 바닥 면적이요. 5층의 바닥 면적. 여기는 4층의 바닥 면적이고, 3층의 바닥 면적이고, 2층의 바닥 면적이고, 1층의 바닥 면적. 이거를 다 더했습니다. 바닥 면적의 합계. 다 더할 때 얼마나 나왔다고? 이게 300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바닥 면적의 합계를 우리는 줄여가지고 뭐라 하는가? 면적을 이었다,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연면적이다. 연면적은 바닥 면적의 합계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 건폐율 용적률을 공부하려면 대지 면적,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대지 면적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대지 면적 어떻게 계산하는가? 두 번째, 건축 면적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거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연면적이 뭐야? 연면적이 바닥 면적의 합계니까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알아야 되고, 이제 바닥 면적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 개념을 잡아야 돼요. 바닥 면적 다 하면 연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대지 면적 계산 방법을 압니까? 건축 면적 계산 방법을 압니까? 바닥 면적 계산 방법을 압니까? 이제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이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90페이지 다시 보게 되면 1번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인데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 면적의 합계입니다. 합계. 따로따로 그러지 말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있으면 연면적의 합계. 빨리 하려고 뭐라 하겠냐 그러면 건폐율 이랬죠. 건폐율은 2개 묶어서 뭐라고 2개 묶어서 건대죠. 건대. 용적률은 2개 묶어서 뭐라 했어요? 연대. 그리고 건폐율이 건대 그럼 용적률은 연대 그럽니다.
이런 개념이 시험에 나오고 이것도 나중에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옵니다. 기본서 나옵니다. 건폐일 용적률 최대 한도는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건폐일 용적률 최대 한도를 건축법이 따로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 있다. 건축법이 따로 정해 놓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면적 산정 방법입니다. 면적 3법 첫 번째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다 면적, 연면적인데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입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 대지의 수평 투입 면적. 수평 투입 면적 별거 있습니까? 자 이러고 지금 땅이 이렇게 평면이 아니고 이렇게 경사져 있다 그러면 대지 면적은 수평 그러면 이게 수평 투영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수평 투영 면적이니까 위에서 딱 보면 이쪽 끝, 딱 보면 이쪽 끝. 평면이죠, 평면 이렇게. 이 부분의 면적을 놓고는 대지 면적입니다. 평면적입니다, 평면적. 그래서 대지 면적이 대지의 수평 투입 면적.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번 소연업에 못 미치는 도로에서 대지의 건축성이 정해지면 건축성과 도로 사이 부분 아까 저하게 지금 건축성을 하면서 설명했는데 그런 내용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요. 자료를 쫙 주면서 자 3m 도로를 주고 자기는 3m 도로다. 이쪽에 뭐가 있냐? 하천이 있다. 하천. 여기는 하천이 있고 자 대지다. 쫙 해가지고 가로가 10m고 세로가 10m다. 첫 번째 대지 면적 얼마냐? 여기서 대지 면적은 얼마인가 물어보면 아까 해봤죠? 이게 지금 4m가 막힘이 없으면 4m가 돼야 되는데 4m가 안 됐잖아요. 4m를 만들어야죠. 반대편에 하천이 있으면 이게 후퇴할 수가 없으니까 하천이 있는 쪽 경계선에서 소요너비 4m 물러나서 이렇게 하게 되면 1m가 물러났으니까 이 부분은 대지면 제외되니까 얼마라고요? 9 곱하기 10 해가지고 대지면이 얼마입니까? 90이다. 90. 그러면서 이 대지에 이게 지금 A 대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70%일 때 건축 면적은 얼마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건폐율이 70%일 때 건축 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율. 건축 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율이지. 아까 얘기했죠. 이거 토지 면적은 얼마라고? 토지 면적은 100입니다. 100. 토지 면적은 100, 건축 면적은 90. 그러면 90에다가 건폐율 몇 프로 줬다고요? 70 줬다. 건축 면적 얼마냐? 그럼 이거죠. 90 곱하기 0.7. 얼마입니까? 7963제곱미터. 이런 해야 돼. 이 대지의 용적률이 300%다. 그러면 이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은 얼마냐? 그러면 연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이니까 대지 면적은 100이 아니고 90이니까 90 곱하기 3 얼마요? 270이다. 이렇게 계산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1번이 겁니다. 소연업에 못 미치는 이 도로하고 그럼 이제 건축선이 따로 물러났죠. 이렇게 물러난 건축선 사이부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토지 면적을 포함하지만 대지 면적에는 제외한다. 대지 면적은 제외. 두 번째, 대지에 도시계획서는 도로, 공원 등이 있으면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되는 부분 면적,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내가 이러고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땅, 이렇게 땅, 이렇게 땅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까 했죠. 이게 지금 옆에는 지금 전혀 도로가 없다. 맹지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이게 지금 이게 가로가 10m고 세로가 10m다. 가로 세로 10이다. 이랬는데 도로가 있잖아. 도로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싹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개선은 안 됐지만 이렇게 도로가 됐어요. 도로가 개선 안 됐지만 또 이렇게 막 소로 이류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하는가? 이런 경우는 저촉 그럽니다. 저촉 소로 이류 저촉 이쪽 쫙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게 도로가 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로가 나온다. 이렇게 도로가 잘라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 도로가 이렇게 교차하는 도로다 그러면 여기다 자르려고 사거리를 만들었잖아. 나중에 사거리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시작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여기도 도로라고 이렇게 결정은 났는데 도로 개설이 안 됐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소로 36
예를 들어 여기는 갖다 2류라 그러고 서로 2류라 그러고 그럼 여기는 서로 2류의 저척이 말 나오고 이쪽 부분은 자 서로 3류 닫고 있죠. 닫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서로 3류 접함 그러면 나중에 실무 가게 되면 이거는 3류라는 도로에 접해 있고 저촉은 이 부분이 어쩐다고요? 저촉은 그 토지의 일부가 여기에 어쩐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촉은 일부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고 접합은 닿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랬을 때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얼마 들어요? 이 부분이 만약 이 부분이 들어간 게 이게 만약 1m다 1m 들어갔다 하면 또 토지 면적은 이 땅은 얼마입니까? 땅 면적은 또 얼마입니까? 또 100입니다. 또 100. 땅 면적은 100인데 건축을 할 때 대지 면적은 이게 1m 이 부분이 빠져야 된다고? 그럼 빠지면 이게 9 남았잖아요. 9 곱하기 10이니까 대지 면적은 90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런 땅을 중개할 때는 분명히 땅 면적 얼마 맞는데 100은 맞는데 자 이 땅을 갖다 우리가 누구한테 판다? 갑에게 판다. 갑한테. 너는 얼마 산다? 100 산다. 100. 사기는 100을 사는데 나중에 네가 여기에다 건축을 할 때는 얼마만 가지고 이거 아닙니까? 건축 면적 할 때는 건축을 할 때는 90 곱하기 건축을 할 때는 90 곱하기 건표를 해야지 100 곱하기 건표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사는 사람이 아니 도대체 내 땅이 그럼 100이라는 얘기냐 90이라는 얘기냐 얼마라고? 100이다 100 근데 이 10제곱미터가 나중에 이게 지금 도로 아닙니까? 도로가 개설되면 어쩐다고? 쟤는 어쩐다고? 수용된다고 수용되고 나중에 뭐 나온다고? 보상금 나온다고. 그러니까 수용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네 땅이 맞다. 네 땅. 수용되기 전까지 네 땅이 맞는데 건축할 때는 빼란 얘기입니다. 90만 가지고 어차피 나중에 도로로 나올 것이니까. 서로 이루 일만 하는데 우리 도로 보게 되면 도로는 나중에 실무 들어가면 이런 게 배우게 돼요. 서로가 있고 서로보다 좀 더 큰 게 중로가 있습니다. 중로. 좀 더 크면 대로가 있습니다. 대로. 더 크면 광로로 갑니다. 도로로 네 가지. 소로, 중로, 대로, 광로 이렇게 가가지고 항상 가게 되면 1료, 2료, 3료 항상 1료, 2료, 3료까지 있어요. 그러면 3료가 가장 작은 게 3료가 1료, 2료, 3료 그러면 3료가 8m 미만입니다. 그러면 2료는 얘보다 크니까 8에서 10이요. 1료가 더 크니까 얘는 10에서 12 이런 식으로 가요. 소로는 이렇게 나오고 중로 그럼 이제 12가 오겠죠. 12가 그러면 12에서 15 15에서 20 20에서 25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이제 25에서 30 30에서 40 40에서 50 이런 식으로 도로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자, 이 토지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합격하고 나면 땅 중개하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런 말을 갖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 딱 붙어 있는 도로가 있다. 아직 개설은 안 돼 있다. 개설은 안 돼 있는 것은 전부 다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개설이 안 된 거 빨간색 나오니까 빨간색 나오면서 서로 몇 료 그러면 서로 3료. 이거 8m 미만 되는 도로. 이 땅이 8m 미만 되는 도로에 지금 닿고 있다. 이 뜻이 이렇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서로 2료 그러면은 그 다음이니까 8에서 10m라는 도로인데 내 땅의 일부가 저쪽이면 내 땅의 일부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들어간 면적은 정확히 얼마 들어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 내용서는 알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CAD 작업을 해가지고 이 부분의 면적 계산을 따로 해야 돼. 따로 계산했더니 10이 나오더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전체 대지 면적 100에서 10은 대지 면적 빼고 90만 가지고 쓴다. 90만 가지고 나중에 건축한다. 10은 도로로 들어가고 보상받는다. 이런 개념들 좀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2번 보게 되면 대지 면적 2번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으면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되는 부분은 제외. 지금 저기서는 도로를 예를 들었고 딱 해가지고 대지가 있다. 대지 이제 가로 20m다. 세로 몇 m냐? 10m다. 대지 면적 얼마냐? 200제곱미터다.
근데 이쯤 쫙 해가지고 여기 뭐가 들어왔냐? 공원 들었다. 공원. 공원은 기반 시설, 도시계 시설이요. 공원이 걸쳐 있으면 이 부분의 면적도 마찬가지로 대지 면적에서는 제외됩니다. 이게 얼마인데 이게 30제곱미터다 그러면 땅 면적은 200이지만 대지 면적은 200에서 30 빼가지고 170제곱미터다 라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합격 후에 그것은 나중에 중개할 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리하게 되면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하는데 소유업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 제외하고 대지에 도시계 시설인 도로나 공원 등이 있으면 꼭 도로 공원이 아니고 등 그랬죠. 등 대지에 도시계 시설이 들어가면 그 부분은 전부 다 대지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이 없으면 외곽기둥, 포인트가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건축물의 외벽이 없다, 외곽기둥, 내부선, 외부선, 중심선 그러니까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건축면적은 건축물 위에서 딱 내려봐. 건물 위에서 봤을 때 건축물이 대지를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가. 자, 이런 식으로 대지가 있는데, 자, 건축물이, 자, 이렇게 1층에 있으면 1층. 쫙 해가지고 이렇게 1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 건축 면적은 그냥 위에서 봅니다.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건축물이 대지를 얼마 점유하는가. 벽의 중심서입니다. 벽의 중심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 면적을 놓고 우리가 건축 면적이랍니다. 근데 이게 지금 1층짜리에다가 이러고 2층을 이렇게 합시다. 2층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올렸다 이렇게 했을 때 건축 면적 그러면 건축 면적은 자 위에서 내려다 보면 외벽, 바깥벽, 얘가 바깥벽이죠. 바깥벽 중심선, 바깥벽은 얘보다 얘죠. 바깥벽 중심선 둘러싼 수평 투영 면적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게 건축 면적이요. 이런 경우는 이게 건축 면적이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 이것은 1층입니다. 1층. 이것은 1층의 바닥 면적입니다. 1층의 바닥 면적. 이렇게 쫙 하게 되면 이 면적이 뭐냐, 이 부분의 면적은 이것은 2층이죠. 2층의 바닥 면적. 2층의 바닥 면적. 건축 면적이 이렇게 건물 위에서 딱 내려봤을 때 외벽, 바깥벽, 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 포인트가 내부선, 외부선, 중심선이니까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에 산입해야 된다. 첫 번째, 지표면에서 1m 이하에 있는 부분. 참고 물품 입출구에서 차량 접안시키는 부분이면 지표면에서 1.5m 이하에 있는 부분.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건축물 이러고 있는데 자 위에서 건축물 내려다 봤더니 쫙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이랬을 때 건축 면적은 외벽 중심선에서 똑 자르면 돼요. 중심선 똑 자른 수평 투영 면적 이게 건축 면적이 되는데 위에서 보니까 뭔가 또 있더라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위에서 보면 얘가 지금 점유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중심선을 자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의 면적을 건축 면적에 포함을 할까 말까 그게 대해서는 자 이게 지표면 즉 땅 바닥에서 얼마 올라왔느냐 땅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1m 이하다. 그런 부분은 건축 면적에 포함하지 않겠다. 건축물로 보지 마라. 건축 면적에서 제외. 근데 이 건축물은 창고다. 이거 왜 만들면 이거는 차량입니다. 창고인데 차량을 접안하기 위해 차량을 대고 물건을 입구하거나 출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다. 그때는 1.5m까지 1.5m 이하이면 제외. 그냥 지표면에서 1m 이하면 제외인데 이 건물이 창고이고 차량 접안 부분이면 1.5 이하 부분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 그럽니다. 1번이 그 얘기입니다. 2번 건축물의 지상층에 일반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어 설치한 보행 통로, 차량 통로 이런 얘기죠.
이렇게 지금 건축물이 자 이렇게 해서 건물이 한 동 있고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한 동 있다. 자 A동 건물 있고 A동 건물 있고 B동 건물 있다. 옛날에는 A동에서 B동으로 가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A동 B동 연결 통로 만들어 그냥 직접 간다. 직접 사람도 가고 차도 가고. 그랬을 때 위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보이겠지. 이 부분이 위에서 보면 분명히 얘가 가렸으니까 이런 부분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한다. 2번 기회죠. 지상층에 일반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 통로, 차량 통로 그것은 제외. 세 번째,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지하 주차장. 자 여기 주차장 들어갑니다. 차량 들어가는 있고 램프. 뚜껑 씌워놓은 부분이 위에서 보면 전부 다 보이지만 건축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 얘기고. 지하층 출입구 3부. 지하층 들어가는데 비 들치지 말라고 삐쭉 들치지 말고 약간 이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에서 보면 이 부분을 갖다 비 들치지 말라 이건데 이런 부분도 제외다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5번 보게 되면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음식물, 쓰레기, 의류 수거함이 위에서 보면은 보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제외다. 처음부터 다 보면 건축면 외벽 포인트는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둘러싼 수평 틈 면적. 지표면에서 1m 이하 있는 부분은 제외. 근데 참고 차량 접안 보이면 1.5 이하까지는 제외. 지상층에 보행 통로, 차량 통로, 만드는 통로 부분은 제외.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들어가는 부분 제외. 지하층 출입구 상부 비 들치지 말라고 삐쭉 튀어나온 부분 제외. 생활 폐기물 보관함도 제외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은 각 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중심선, 이와 유성계, 중심선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면적입니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바닥 면적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면 이렇게 지금 1층, 2층짜리 건물이 있다면 1층, 2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건물 전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보이는 부분은 건축 면적이고 바닥 면적은 이제 건물 얘가 1층이고 1층. 자, 여기는 1층의 바닥 면적, 2층의 바닥 면적. 1층 바닥 면적, 1층 벽 기둥 중심선 둘러싼 수평 틈 면적. 이게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은 2층 벽 기둥 중심선 둘러싼 수평 틈 면적. 이걸 보고 우리가 2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이게 1층, 2층 바닥 면적이고요. 이걸 갖다 위에서 이제 평면으로 이것은 옆에서 봤을 때고 위에서 다른 형태 봅시다. 자, 여기를 갖다가 1층이라 하고 이 부분을 2층이라고 합시다. 2층 이렇게 네 가지 용도로 쓴다고 합시다. 1층은 전부 다 슈퍼. 1층은 슈퍼다. 2층 여기는 당구장 합시다. 이쪽은 학원하고 학원. 여기는 중개사무소 갑이합시다. 중개사무소 의리합시다. 이랬을 때 1층 바닥 면적은 1층 벽 기둥 중심선 둘러싼 수평층 면적이요. 슈퍼 바닥 면적은 똑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1층의 바닥 면적하고 슈퍼 바닥 면적은 똑같은 면적이 돼요. 근데 지금 2층의 바닥 면적은 이 전체가 벽균 중심선 수평틈 이게 2층의 바닥 면적 되지만 학원의 바닥 면적은 이 부분 학원 벽 기둥 중심선 수평틈 면적 이 부분 면적은 학원의 바닥 면적입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을 말할 때는 바닥 면적 계산할 때는 그냥 바닥 면적 이러면 안 되고 바닥 면적 계산할 때는 뭐의 바닥 면적 1층 바닥 면적, 슈퍼 바닥 면적, 학원 바닥 면적, 뭐의 바닥 면적이면 뭐의 바닥 면적, 1층의 바닥 면적이 슈퍼 바닥 면적이냐. 그러니까 바닥 면적 앞에다 뭐의 바닥 면적을 써야 되고 당구장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구장 바닥 면적인데. 자, 여기 이 부분 보게 되면 여기는 중개사무소 갑의 바닥 면적, 여기는 중개사무소 을의 바닥 면적 두 개 나서 두 개 이제. 자. 첫 번째가 중개사무소 갑입니다. 중개사무소 갑의 바닥 면적 얼마고 중개사무소 을의 바닥 면적은 얼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중개사무소가 두 군데
이럴 경우에 우리 중개사무소는 알아야 되는 게 중개사무소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기준해가지고 중개사무소 바닥 면적 합계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500 미만이면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고 이게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업무가 됩니다. 업무.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보고 갑시다. 어디 보는가 그러면 우리 교재 375페이지 375페이지 보면 4호 2종 근린 생활시설 봐요. 4호 2종 근린 생활시설 4호 2종 근린 생활시설에 376페이지 보게 되면 하 봅니다. 하 보게 되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거기 나오죠?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소 같은 건물에 해당 용도를 쓰이는 받음 합계가 500 미만인 것.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에 1층, 2층짜리 건물에 뭐가 있나 봐야 돼요. 저기에 뭐가 있는가? 금융업소 있는가? 일반 사무소 있는가? 중개사무소 있는가?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그거 다 더해가지고 500입니다. 중개사무소 2개만 딸랑 더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다 돼요. 근데 슈퍼가 있고 당구장이 있고 학원이 있고 중개사무소 이렇게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은 중개사무소밖에 없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2층 얘기했다 우리가 얘기했다 뭐하냐 은행 넣읍시다. 은행 2층 여기 은행이 있다. 은행 여기는 은행이 있다. 이랬을 때 자 은행이 제일 먼저 이점했고 갑이 두 번째로 이점했고 얘가 세 번째 이점합시다. 은행에서 얼마 들었냐? 은행에서 먼저 은행 이 부분 면적이 170 그럽시다. 170 먼저 들어오고 바닥 문제 170 똑같이 얘도 170 들었어요. 170 똑같이 얘도 170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은행이 먼저 들어오는데 나 은행 하겠다 얼마 한다? 171억 들었을 때 이 부분 그 얘기 되는 이 부분은 뭐라고 나오냐? 이 부분은 이종 근생 이러고 나와. 이종 근생 중에서 금융업소 이런 나온다고. 그러면 두 번째 이 부분은 자, 이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 부분도 이종입니다. 이종. 여기도 지금 2개 더해봤자 2개 더하면 지금 340이요. 나머지 더 없으니까 이종 근생에서 뭐라 나와요? 중개사무소. 이종 근생에 중개사무소 나와요. 세 번째 얘가 딱 들어가면 얘가 들어가는 순간 지금 미임이 똑같은 게 얼마 들어갔어? 이 둘은 같은 거야 이것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2개 다니까 340이 들어가고 얘가 여기에다 170 하면 얼마 되니까 얘가 170 했다. 얼마 돼가 510이 돼요. 510이 되면 얘 세 번째 중개사무소 얘는 이종 근생이 안 돼. 이제 500을 넘었으니까 이종 근생이 안 돼. 뭐가 됐냐 그러면 옆에 14번 317페이지 14번 377 14번 업무시설에서 나번의 일이 됩니다.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부터는 뭐로 나온다? 이종의 근세가 아니고 업무가 업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그러면 자 먼저 은행이 먼저 들어갔다. 170 얼마다? 이종 근생이다. 두 번째 누가 들어갔다? 중개사무소. 얘는 이종 근생이다. 이종 근생 중에서 중개사무소. 근데 3번이 얘가 중개사무소 들어갔으니까 나도 되겠지 해가지고 별 생각 없이 똑같이 170 얻어서 딱 중개사무소 넣으려고 하면 얘는 안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러면 얘부터는 그 다음부터 용도 뭐라 넣는다? 업무가. 이 지역에 업무시설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업무시설이 되면 업무로 찍혀서 나오지만 용도가 이제 업무가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는 용도 지역에 업무시설이 안 된다 그러면 얘부터는 중개사무소 등록이 안 된다 이런 얘기.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쓰는 게 뭘 쓴다고? 바닥 면적의 합계 이 말이에요. 바닥 면적의 합계. 다시 376페이지 하
376페이지 하를 보게 되면 금융업소, 사무소, 중개사무소, 결혼상사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수서 같은 건물에 해당 용도에 쓰이는 그 다음에 바닥 면적 합계죠. 바닥 면적이 이게 아니고 바닥 면적 합계가 그러면 그 건물에 있는 거 다 더하라고. 무슨 얘기냐?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물의 종류, 용도죠. 몇 가지입니까? 28가지가 있는데 28가지. 이 용도 분류 28가지 할 때는 뭘 한다고요? 바닥 면적의 합계. 바닥 면적의 합계를 해가지고 구분합니다. 그거 모르게 되면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딱 그분 보지 말고 우리 학원 예를 들게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은 바닥 면적 합계 500입니다. 학원은 바닥 면적 합계 500 미만 그러면 중개사하고 똑같아요. 500 미만 그러면 2종 근생입니다. 2종 근생에서 학원 이러고 나오는데 만약에 500 이상이다 그러면 얘는 교육연구. 교육연구면 규제가 훨씬 강해지는 거예요. 학원이다 2종 근생의 학원 그러면 규제가 약한 거고 그러면은 이 학원은 바닥 면적 무엇을 기준으로 합계를 기준으로 해서 500 미만 이상. 그러니까 우리 건물에 학원이 여기 말고 또 있는가 없는가 다 뒤집어 가지고 다 뒤져서 바닥 면적 500 이상이다 그러면 용도가 뭐로 나왔다고? 교육용구로 나오고 다 해가지고 합계가 500 미만이다 그러면 2종 근생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닥 면적의 개념을 알고 같은 건물에 같은 종류가 있으면 바닥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한다. 그런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럼 일단은 391페이지 다시 가가지고 이제 바닥 면적이 뭐라는 걸 알았어요. 바닥 면적은 그냥 바닥 면적 그러지 말고 어떻게 이거는 자 여기는 뭐라고 이 부분은 1층 바닥 면적 다니까 여기는 이로 가니까 2층 바닥 면적 그럼 바닥 면적 어떻게 그 같은 용도로 쓰는 벽 기둥 중심선 둘러싼 수평 퇴 면적 이 내용 평면으로 보게 되면 1층 바닥 면적이 1층이니까 1층 벽 기둥 중심선 둘러싼 수평 퇴 면적이고 이때는 한 층이 다 되니까 각층이에요. 각층 벽 기둥 중심선. 근데 은행의 바닥 면적은 2층의 일부와 함께 1층 일부 각층 이때는 각층 뭐가 돼요? 전부 이때는 뭐가 돼요? 일부 그럽니다. 전부 일부. 은행의 바닥 면적 2층의 일부, 학원의 바닥 2층의 일부 그러는 거요. 그런 개념을 알아야 3번 바닥 면적에서 바닥 면적은 각층 또는 일부로서 왜 그런 말 쓰냐? 각층 또는 일부다. 그 말은 슈퍼 같으면은 각층 한 층 전부 다 되는 거고 이렇게 은행이면 일부, 학원도 일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포인트는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그게 바닥 면적에 나는 거 알고 그 밑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 부분 잠시 쉬고 다시 합시다.